내가 만든 드라마 나의 황실의 적 차세계가 신설이를 청혼하며 가짜에서 진짜로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차세계와 신설이의 결혼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하나의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차세계와 결혼함으로써 신설이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고 황실의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으며 전생에서 그녀가 쟁취하기 위해 힘겹게 애써야 했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신설이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고 자신의 인생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랐으며 수많은 사람들 위해 서고자 했습니다. 한편 차세계는 처음에 신설이와 결혼한 이유가 단지 그녀가 흥미로웠기 때문이었고 그녀는 할아버지를 속이고 야심 가득한 아가씨들의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한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설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차세계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감화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 설레기 시작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겪은 끝에 차세계와 신설이는 마침내 서로의 진정한 감정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신설이는 차세계의 마음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상처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최문도는 차세계의 사촌이자 과거 조선시대의 황제였습니다. 또한 그는 신설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지켜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신설이를 사랑의 덫, 명예, 그리고 운명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신설이의 명예와 인생은 최문도의 손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날 기회를 얻은 신설이는 이번 생에선 그 어리석고 치명적인 사랑을 절대 다시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최문도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그는 전생의 모든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세상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서도 최문도는 여전히 행운아로 명문가의 가문에서 태어나 신분이 높고 잘생기고 강인합니다. 반면 그녀는 전생에 하녀로 태어났으며 황제가 눈여겨본 것을 행운이라 여겼지만 사실 황제는 그녀를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이자 발판으로만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번 생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천한 신분의 고아 소녀의 몸으로 살아가며 늘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설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신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차세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년 동안 그와 결혼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그녀에게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순종적으로 그의 곁에 머물며 그를 보호해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차세계는 신설이의 예민한 감각을 이용해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에 맞서기 위해 그녀를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에 신설이는 단호히 거절하며 차세계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황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서로를 음해하는 장면들을 직접 목격한 후 신설이는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녀의 전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차세계와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한 편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차세계의 할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세계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손자가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할까 늘 걱정하던 분이었습니다. 차세계가 신설이를 집으로 데려와 인사시키는 것을 보고 차세계의 할아버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원래 까다롭고 다루기 힘들며 냉정하고 여성에게 민감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모든 재벌가의 아가씨들은 차세계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는데 이번에는 차세계가 평범한 외모의 출신도 매우 낮고 특별히 돋보이는 점도 없는 신설이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굳이 장점이 있다면 설이의 뛰어난 지능이 유일한 강점으로 그것이 할아버지의 관심을 끌었을 뿐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차세계의 삼촌과 고모 또한 신설이를 매우 경시하며 그의 미적 감각에 문제가 있어서 설이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설이의 출신이 낮으면서도 신분 상승을 원해 차세계를 유혹해
이 가문에 발을 들이려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문도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놀라지도 않았고 서리를 경시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최문도 역시 서리가 결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 듯했습니다. 특히 차세계 암살 미수 사건 이후 더욱 그랬습니다. 최문도는 한때 차세계를 음해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서리의 등장으로 그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서리에게 더욱 주목하게 되었고 그녀가 겉모습처럼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세계가 아무 이유 없이 그녀를 자신의 배우자로 선택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비난과 경시를 당하고 어디서나 고립되고 험담을 들어도 서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황후였으며 자신의 뒤를 노리는 하찮은 음모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차세계의 삼촌과 고모의 수작은 서리를 전혀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서리의 존재는 차세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겨냥되는 적들에 맞서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긴장된 업무 시간 이후 그가 매우 편안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서리의 솔직함, 순수함, 활발함은 차세계를 매우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그녀를 생각하기만 해도 차세계의 입가에는 저절로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래 숨겨둔 송곳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차세계와 서리 사이의 비밀은 사촌인 최문도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차세계와 서리의 혼인 계약서를 할아버지에게 넘겼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할아버지는 크게 분노했고 결국 중병에 걸렸습니다. 차세계와 서리는 매우 걱정하며 곧바로 병실에 도착해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막 깨어났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은 매우 독한 말이었습니다. 이 불효자야, 당장 꺼져라. 다시는 네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차세계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차세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라. 어떻게 그런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명예, 사업, 이 저택도 흔들릴 것이다. 어떻게 인생의 행복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느냐? 정말 실망이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네가 이렇게 한 이유가 전부 재산을 넘겨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사실이냐? 할아버지가 차세계를 오해하는 것을 본 서리가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매우 화가 나 계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차세계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차세계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는 단지 할아버지께서 안심하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서리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더욱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닥쳐라. 이것은 우리 가족의 일이다. 네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차세계와 결혼한 것 아니냐?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이냐? 정말 실망이다. 내가 너를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깝다. 내가 너를 가족처럼 사랑했던 것이 헛되었다. 당장 나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할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게 된 서리는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분노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등을 돌리는 순간 차세계가 그녀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앞에 데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화가 나신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셨습니다. 서리는 저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녀를 이용해 주변의 문제를 피하려 했지만 지금은 제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서리를 아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빨리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저와 그녀의 결혼을 인정해 주실 분은 할아버지뿐입니다. 그 말을 마친 차세계는 서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신서리, 나와 결혼해 줄래? 과연 서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녀는 차세계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비극이 다시 일어날까 두려워 차세계를 거절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